반갑습니다. 앞서서 내용들 잘 발표해 주셔서 저도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양자 컴퓨터 회사는 아니고요. 대신에 양자 컴퓨터를 연구하실 때 필요한 장비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짤막하게 회사 소개를 말씀드리자면 회사의 시작은 2001년도 스위스 제네바 대학교의 물리학자들이 본인들의 이론을 실험하기 위한 장비를 만들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력은 지금 한 24년 정도 됐고요. 아직도 24년간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네바, 비엔나, 그리고 분당, 그다음에 싱가폴, 미국 보스턴 이렇게 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20명 정도 직원이 있고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은 과학자들 또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디 퀀티크라고 하면 많이 물어보세요. 스위스 회사냐, 한국 회사냐. 근데 이제 말씀드릴 때 2011년도부터 SK텔레콤이 양자기술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부터 아이디 퀀티크와 협업을 많이 하셨고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SK텔레콤에서 그 기존의 양자기술연구소를 스핀오프 할까 아니면 재투자할까 결정하시다가 그러지 말고 아이디 퀀티크라는 회사에 투자해서 그냥 우리 거로 가지고 오자 라고 해서 아이디 퀀티크 입장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받았고 SK텔레콤 입장에서는 회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양자기술연구소를 한국법인 한국 아이디 퀀티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잘 협업을 해오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이 분야가 굉장히 아직도 과학에서 기술로 이제 좀 변화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아이디 퀀티크가 저희가 뭐만 하면 세계 최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어떤 디텍터를 만들고 또 어떤 키를 생성하기 위한 또 소스 코드 또는 엔트로피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다 세계 최초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QRNG, QKD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많이 나가고 있고요. 재밌는 거 하나는 이 QRNG라고 하는 양자 난수 생성기가 있습니다. 그게 SK텔레콤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이 해서 갤럭시 퀀텀폰이라는 그 모바일 폰을 저희가 2020년부터 올해로 5년째 퀀텀5를 저희가 계속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성비 폰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양자 분야에서는 그동안 학계에서 또는 연구 장비로 사용하시던 그런 장비를 B2C 마켓으로 들어가서 지금 누적 판매 대수가 한 200만 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B2C 또는 일반 유저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계속해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양자 보완하는 그런 장비, QRNG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갤럭시 퀀텀폰 시리즈, 그 다음에 양자 키를 분배하는 QKD라는 그런 장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의 시작이었던 양자의 어떤 현상을 디텍션하는 그러니까 퀀텀 디텍션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또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SNSPD라 그래서 이름을 풀면 좀 긴데 초전도 나노와이어 싱글 포턴 디텍터 SNSPD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장비가 얼마 전에 유럽에서 아리안 6라는 그 로켓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굉장히 유럽 is back to 뭐 에어로 마켓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흥분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이유가 그 전까지는 로켓 발사가 굉장히 실패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로켓 발사할 때 굉장히 실패율이 많고 그래서 얼마나 이 발사대의 점화 장치가 정밀하게 무결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안 6를 만들 때 초기 단계부터 저희와 함께 광점화 장치에 이 SNSPD를 활용하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여러 기관, 국내 기관과 대학교에서 양자 현상을 연구하실 때 저희 SNSPD를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뭐 앞서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장 조사 관련된 자료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저희와 좀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 요리라는 그 마켓 리서치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색깔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당연히 붉은색이 양자 컴퓨팅 분야고 가장 큽니다. 근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양자 보안.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뭐 지금 글로벌 기술 패권 중에서 G2라고 하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이제 기술 패권 싸움이 있는데 양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국은 아쉽게도 좀 정보가 많이 공개 안 돼 있다 보니까 중국을 제외한 그런 시장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QRNG, QKD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PQC는 포함되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시장 성장률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강연할 때 주로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그 큐레카라는 기관에서 매년 이런 글로벌 정부에서 양자 투자하는 규모를 많이 업데이트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요거는 정부 관점에서 민간 부자가 아니고 정부 관점에서 얼마만큼 양자 분야에 투자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인데 대충 보시면 42빌리언이면 한 5조 5, 6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부분은 중국이 매년 15빌리언입니다. 약 한 2조가 좀 넘죠. 중국은 계속 스테이블하게 지난 5, 6년간 양자 분야에서 2조를 투자하고 계시는데 다른 나라에서 투자가 좀 정부 분야에서 투자가 커지다 보니까 전체 시장 투자 규모가 좀 커지고 있고요. 미국은 한 11빌리언인데 요거는 정부 관점이고 사실 미국은 IBM이나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민간 분야의 투자가 정부의 투자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은 뭐 아직은 뭐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유주연 사무국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 한 2천억 정도고요. 여기 있는 자료는 아마 그 기관에서 조사하실 때 한국에서 뭐 2035년까지 3조를 투자하겠다 이런 이제 굉장히 볼드한 계획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반영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DQ는 뭘 하고 있냐? QKD를 저희가 제품을 만들어서 상용한 것이 2007년도부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쭉 로드맵을 보여드리면 초창기는 굉장히 저희가 봐도 이제 랩십 수준에서 이제 스플링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시다가 2007년도에 첫 상용 제품이 나오고 본격화된 거는 SK가 IDQ에 투자하면서 대규모 펀드가 좀 들어오면서 저희가 자금력이 좀 확보되면서 제품을 좀 더 고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를 들면 19인치 렉에 들어가는 네트워크 장비 한 6류 사이즈 제품이 지금은 원류 사이즈로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레이어에 키 교환하는 QKD가 다였다면 그 이후에 키를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서버가 있습니다. 그 서버도 별도로 필요했었는데 그 22년에 출시된 제품은 이 KMS 서버도 자체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실 더 가야 할 길은 많지만 그동안 이런 걸어왔던 길을 보시면 굉장히 투자라든지 이런 그 기술의 로드맵을 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QKD의 컨셉은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기존 데이터를 교환할 때 좀 더 안전하고 변하지 않는 양자 키를 주입해서 안전한 퀀텀 채널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세계 최초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뭐 스위스는 직접 민주주의니까 한 달에 뭐 한 3-4번씩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잊을만하면 하죠. 그런데 스위스는 굉장히 빈번하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에 그 스위스 제네바와 중앙정부 간에 연결하는 선거관리망에 QKD를 설치한 게 세계 최초의 상용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미 상용의 시작은 일찍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양자 컴퓨터보다 양자 통신 쪽이 그래서 빨리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간 이 QKD의 응용 사례가 대부분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 그다음에 정부 위주의 그런 적용 사례였다면 이제는 좀 민간 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금융 분야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JP 모간이라는 이제 금융 그룹에서 싱가포르 기술센터 사이에 한 46km를 본인들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IPsec, 그 VPN 장비와 QKD를 연계해서 테스트 검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내용을 그대로 다 논문으로 공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장비를 썼고 어떻게 테스트를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라고 이제 공개를 하셨고, 공개를 한 이유는 이 금융망이 금융사 한 군데만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최근에는 금융망들을 다 쉐어하고 있고
금융의 어떤 그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금융 네트워크의 보안 레벨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공개를 하고 기술을 좀 더 발전하자 이런 내용이고, JP모건도 굉장히 지금 그 야심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그 광 네트워크에다가 금융 네트워크망에 QKD를 다 설치하시겠다. 물론 QKD만 하시는 건 아니고요. 같이 다 보완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의 이 QKD 양자 통신 네트워크 시장은 아직은 트러스티드 노드라고 해서 양자 신호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멀리 보내실 수 있을까를 노력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에 한국이 어떻게 기여했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전 정권부터 시작됐는데 2019년 그러니까 SK텔레콤이 IDQ에 투자를 하신 다음에 바로 하셨던 게 뭐냐면 본인들이 보유하고 계신 통신망의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SK텔레콤을 사용하시는 5G 유저들은 4G와 5G의 요금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5G에 가입자 인증을 합니다. 그 인증할 때 서버가 저희 QRNG 인증 서버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하시는 백본망에 QKD가 한 330km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 동안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내수 경제 진작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리안 뉴딜 정책 중에 양자암호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 QKD를 사용한 그 SK 브로드밴드가 3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저희가 약 한 1000km 정도 다양한 곳에 뭐 금융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기업들의 QKD망을 공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저희가 줄여서 이제 뭐 G 프로젝트라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많이 사용하시는데 정식 명칭은 국가융합망 사업이었습니다. 국가융합망 사업은 우리나라 48개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들의 분산되어 있던 네트워크를 하나로 다 모으는 그런 사업이었고요. 이때 저희가 제안을 드려서 이 QKD 네트워크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예산 때문에 전체를 다 커버하지는 못했지만 이 국가융합망 사업이 굉장히 양자통신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대부분 이제 QKD를 포인트로 어떻게 하면 데이터 센터 간에 안전하게 할 건가 정도였다면 이 국가융합망에서는 기존의 피지컬 레이어 위에다가 키를 서비스하는 레이어까지 올리고 그 위에 더 안전한 시큐어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링 구조로 48개 기관을 연결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이 당시 저희가 이제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굉장히 좀 조심스럽기도 해서 저희가 자체 홍보하지는 않았고 SK 브로드밴드가 홍보하시기로는 당시 중국을 제외한 중국이 약 한 뭐 2000km 정도라고 하시는데 아직 아무도 직접 확인한 적은 없고요. 제외한 800km가 가장 장거리의 QKD 네트워크망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가융합망을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좋은 사례 하나가 유로QCI라고 해서 EU의 국가들이 나라의 그 기관망들을 연결하는 유로 퀀텀 이니시에이티브를 시작을 하셨고요. 양자통신망의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 중이고 그래서 한국을 굉장히 벤치마킹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 유로 QCI 중에 하나가 그 폴란드에 슈퍼컴퓨터 센터가 있습니다. 그 슈퍼컴퓨터 센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망을 감사하게도 저희 장비로 하셔서 약 한 1770km고 계속해서 확장하는 그런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네,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사례는 이제 싱텔 사례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서울과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세 페어의 QKD로 국가망을 연결하시고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기존에는 이제 폐쇄적인 망이었다면 이 QKD 키를 다른 기관에 서비스하는 사업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에서 금융기관에다가 양자 암호를 써라라는 권고안이 나오고 있는 사정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이글원이라고 해서 양자 암호 통신을 하는 그런 위성에도 저희 장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생각할 때 기존에는 거리를 늘리는 트러스티 노드였다면 이제 인탱글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양자 인터넷으로 가는 그런 단계를 밟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노력은 아마 다음 주에 또 아마 보도자료가 하나 나갈 것 같은데 엔드-투-엔드 솔루션이라고 해서 기존의 기관망은 QKD로 하시고 엣지 노드는 PQC로 같이 하는 그런 엔드-투-엔드 양자 통신 네트워크를 저희가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QKD 장비가 지금 원유 사이즈로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그래서 포토닉 인티그레이트 서킷으로 해서 좀 소형화, 경량화하는 그래서 가격을 줄여드리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그 양자 암호 통신 장비에 대한 국가 인증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인증 제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초로 지금 인증을 받고 있고 연내에 아마 인증을 통과해서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활성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